안녕하세요. 오늘 실시간 의료 인공지능 데이터 처리를 위한 장고 쿼리 옵티마이제이션 발표를 하게 된 윤소영입니다. 저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현재 카이스트 4학년이고 올해 1월부터 휴학을 하고 AI트릭스라는 의료 인공지능 스타트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인턴을 했고 그때 배웠던 점들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제가 다룰 내용이 조금 많아서 조금 빠르게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회사에서 개발 중인 장고를 이용한 서비스를 성능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쿼리를 분석해야겠죠. 그러려면 약간의 ORM에 관련된 지식과 프로파일링 툴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를 보며 속도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개선시켜 드렸는지를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회사에서 개발 중인 장고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저희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급성 질환에 걸릴 확률을 예측해서 보여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 정보를 보내주면 저희 서비스는 그 정보를 저장하여 머신러닝 모델에 보낸 후 환자가 향후에 특정 질병에 걸릴 확률을 예측해줍니다. 병원 내에 입원한 환자들은 급성 질환, 예를 들면 폐혈증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폐혈증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매우 짧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생존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빠르게 환자의 건강 상태를 업데이트하여 최대한 조기에 질병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병원과 저희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해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자의 상태가 이상하여 알람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알려 빠른 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병원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처리해주기 위해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매 분마다 수백 명의 환자 정보가 새로 갱신되어 리스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그렇게 API로 들어온 정보를 장고 ORM을 이용해서 회사 내 DB에 빠르게 저장 또는 업데이트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성능상 문제가 있습니다. 매 분마다 수백 명의 환자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서비스는 1초라도 빠르게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SQL 튜닝, 쿼리 최적화는 필수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DB에 저장된 데이터를 빠르게 머신러닝 모델에 전송해주는 방법에 대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의 급성 질환 예측 솔루션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1시간 간격으로 에버리징 해서 머신러닝 모델 서버에 보내주고 머신러닝 서버는 그 정보를 가지고 몇 시간 뒤 환자가 특정 병에 걸릴 확률을 저에게 보내주고 저희 솔루션은 그 값을 받아서 저장합니다. 메인 서버에서는 각 환자에 대해 특정 시간 간격 사이에 환자 생체 정보를 모아서 머신러닝 모델 서버에 보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부터 하루 전 동안의 맥박수, 심박수 등등의 정보를 취합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럼 머신러닝 모델 서버는 그 정보를 ML 모델에 넣고 결과로 각 환자에 대한 예측값을 보내주게 됩니다. 이걸 매 분마다 환자의 데이터를 패칭해서 머신러닝 서버에 보내주고 예측값을 받아서 저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빠르게 패칭하고 결과값을 빠르게 저장해주기 위해서 쿼리 옵티마이제이션이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저희는 병원 데이터와 연동하여 환자가 급성 질환에 걸릴 확률을 예측해주고 있고 그를 위해 실시간 환자 데이터를 빠르게 동기화하고 시간대별로 빠르게 패칭하는 것이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부분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성능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 그럼 지금 서비스의 성능상 문제점을 소개드렸으니 먼저 현재 서비스의 성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슬로우 쿼리를 분석해 보아야겠죠. 그 전에 잠깐 장고 ORM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고 ORM이란 Object Relational Mapping이라는 뜻으로 객체 지향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해줍니다. 즉, 로우 쿼리를 쓰지 않아도 그것과 동일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델 매니저가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장고 ORM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용하는 ORM 함수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get은 select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 테이블에 UID가 10110인 환자를 가져오고 싶다면 patient.object.get UID는 10110이라고 쓰고 이는 SQL에서 select from where를 코드를 수행하게 됩니다.
세이브는 오브젝트를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합니다. 저희 서비스 중에 의사 선생님께서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메모 기능이 있는데 메모.save를 부르게 되면 이미 있는 메모는 업데이트를 부르고 신규 메모는 insert를 호출합니다. get or create은 먼저 select를 통해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오브젝트가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있다면 다시 select를 수행해 그 오브젝트를 리턴합니다. 만약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select가 없다면 get or create은 insert into를 수행해 오브젝트를 만들고 반환합니다. 즉 get or create은 총 2개의 SQL 쿼리를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bulk create은 쿼리 한 번으로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한 번에 생성합니다. 다만 bulk create를 쓸 때 주의하실 점은 이 친구는 save를 부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장고 내부에서 보내주는 시그널이 불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생성된 이후에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 장고 시그널을 사용했다면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고 ORM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고 ORM은 레이지 로딩을 합니다. ORM에서 레이지 로딩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쿼리셋의 아래 코드와 같이 필터와 같은 체인을 막 달다가 그 데이터에 접근하는 시점에 실제 쿼리가 일어나는 의미의 레이지 로딩입니다. 즉 쿼리를 쓴다고 해서 바로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부분에서만, 예를 들어 슬라이싱, 티클링, 캐싱 등등에서만 실제로 쿼리가 이밸류에이션 되는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related 오브젝트에 실제로 접근할 때 그제서야 related 오브젝트를 패치해오는 레이지 로딩입니다. 예를 들어 books와 authors가 author id라는 foreign key로 매핑이 되어 있다면 제목이 book A인 author name을 가져오려고 할 때 먼저 책에 대한 fetching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book A에 대해 가져온 author id를 가진 author 오브젝트를 fetching해 name을 가져오게 됩니다. 장고 ORM은 이 2가지의 레이지 로딩 방법을 모두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징 패칭 때문에 장고 ORM에서는 n+1 프로블럼이 발생합니다. n+1 프로블럼이란 서로 foreign key로 매핑되어 있는 DB 테이블 간에 관련된 값을 가져오고 싶을 때 불필요한 쿼리를 더 수행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책과 작가가 author ID로 연결되어 있을 때 각 책의 author name을 모두 뽑아오고 싶다고 합시다. 그를 위해 위와 같은 코드를 실행하였을 때 실제 SQL 쿼리는 총 책의 개수 플러스 1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먼저 패칭을 해주는 select related나 prefetch related를 써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2개에 대해서는 나중에 발표에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고 ORM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객체 지향적인 방법으로 쿼리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 레이지 로딩을 하기 때문에 n+1 프로블럼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코드에 쓰이는 몇 가지 ORM 함수들도 살펴봤습니다. 좋아요. 이제 현재 서비스를 어떻게 정량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지 프로파일링 툴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쉘상에서 ORM으로 실행한 실제 SQL문을 보고 싶다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리턴 값이 쿼리셋일 경우 ORM에 내장된 쿼리라는 애트리뷰트를 스트링으로 컨버트해서 보면 전환된 쿼리 스트링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커넥션 모듈을 사용해서 connection.queries의 가장 마지막 인덱스를 호출하게 된다면 가장 마지막으로 실행된 쿼리 스트링을 볼 수 있습니다. connection.queries는 쿼리 스트링 외에도 걸린 시간을 보여준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TMI인데 쉘에서 보여준 쿼리 스트링이 실제로 실행되는 valid SQL은 아닙니다. 장고 ORM은 데이터베이스 어댑터에게 쿼리와 파라미터를 각각 보내는 것이고 실제 작업은 데이터베이스 어댑터가 한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쿼리문을 비교하고 성능을 측정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프로파일링 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고 디버그 툴바부터 보겠습니다.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install apps에 추가를 해주고 미들웨어에 추가해주고 internal IPs를 설정을 해준 다음에 URL에 패스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로컬호스트를 실행했을 때 DJDT 메뉴가 생기는데요. 웹페이지 오른쪽에 DJDT를 누르면 time, request, SQL, 시간 등등과 같은 많은 것들을 모두 보여줍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의 디버깅용으로 유명한 프로파일링 툴이죠. 하지만 DJDT는 로컬에서만 돌아가는 디버깅용 툴입니다. 즉 실제로 라이브로 해당 URL에 포스트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프로파일링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Silk라는 프로파일링 툴을 사용했습니다. Silk는 장고 프레임워크를 위한 라이브 프로파일링 툴입니다. DJDT와 달리 해당 URL에 라이브 벤치마킹이 가능한 툴이고 과거 이력도 DB에 저장하여 한 번에 보여줘 한눈에 보고 비교하기가 용이합니다.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팅스와 URL 설정은 DJDT와 비슷하지만 Silk는 DB의 값을 저장해 놓기 때문에 DB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파일링을 원하는 곳에 데코레이터를 붙여줍니다. Silk 페이지로 가보게 되면 데코레이터를 붙인 URL에 대해서 리스폰스가 오기까지 걸린 시간과 쿼리의 총 개수 그리고 쿼리에 걸린 시간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각 이벤트들에 대한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Silk는 실제로 실행된 쿼리문까지 모두 보여줍니다. 또 각 쿼리를 발생하게 한 함수의 트레이스백도 보여주고 프로파일 그래프도 보여줘서 슬로우 쿼리 분석을 더욱 용이하게 합니다. Silk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DJDT와 달리 라이브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프로파일링 툴이고 예전 히스토리를 저장해 놓을 수 있어서 여러 리스폰스 이벤트들을 모아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프로파일 그래프와 트레이스백도 지원하죠. 하지만 실제로 Silk를 붙여보면 데코레이터를 붙인 URL에 대한 응답이 느려집니다. 또 Silk 프로파일 페이지 자체도 상당히 느리고 ORM을 사용하지 않은 쿼리에 대해서는, 즉 로우 쿼리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 프로파일링을 하는 법에 대해 정리를 해보자면 쿼리 스트링을 보는 방법으로는 ORM의 쿼리 애트리뷰트나 아니면 connection.queries가 있고 프로파일링 툴로 DJDT와 Silk를 각각의 차이와 함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ORM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프로파일링 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프로파일링 하는 법도 알았고 ORM이 뭔지도 알았으니 실제 서비스의 속도를 계산한 사례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병목 지점 중 먼저 API로 들어온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DB로 저장할 때의 쿼리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셨듯이 병원에서 받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속도가 너무 느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분석해보기 위해 데이터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병원에서 매분 수백 개의 페이션트 오브젝트가 리스트로 한 번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UID란 환자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환자마다 가지는 고유한 아이디입니다. 현재 들어온 데이터를 펄싱해서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환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펄스 페이션트가 돌게 되는데 해당 UID를 가진 페이션트를 먼저 get or create를 한 다음 필드들의 값을 업데이트 해준 다음에 세이브를 호출해서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코드를 분석해 보았을 때 일단 가장 큰 문제는 환자 하나씩 저장해서 느리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즉 환자가 몇 명이 들어오든 상관없이 한 번에 저장한다면 저장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환자 한 명씩 저장하지 말고 마지막에 한 번에 저장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벌크 크리에이트라는 것을 시도했습니다. 기존의 나이브한 구현과 바뀐 구현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오브젝트씩 처리하는 방법에서 여러 오브젝트를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기존의 get or create은 그대로 하되 하나씩 세이브하는 것이 아니라 업데이트된 모든 페이션트를 한 번에 벌크 크리에이트 하도록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현은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get or create를 통해 생성되거나 가져온 이미 존재한 로우를 벌크 크리에이트를 통해서 다시 생성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시도한 방법은 바로 delete and create입니다. 즉 get or create를 했기 때문에 이미 존재한 로우를 벌크 크리에이트 할 수 없던 문제가 발생했으니 get or create를 안 써도 되도록 기존 값이 있으면 다 지워버리고 벌크 크리에이트를 시키는 delete or create를 구현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값을 지우는 것은 두 가지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ORM을 이용해 UID로 필터해서 지우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로우 쿼리를 이용해 직접 delete from을 수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로우 쿼리는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안 이슈에 취약하고 ORM보다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능을 해주는 ORM이 있다면 그리고 로우 쿼리와 성능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는다면 저는 ORM을 쓰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ORM과 로우 쿼리 간 성능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ORM이 있었기 때문에 ORM을 사용했습니다.
실제 코드를 잠깐 보시면 예전 parse patient 함수에 있었던 get or create와 save 함수가 사라지고 대신 delete and create가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delete and create에서는 뭘 하냐? 먼저 해당 UID의 환자들을 모두 지우고 한 번에 bulk create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젠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으나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소형윤에 대한 환자 정보를 6월 10일에 처음 보내준 뒤 한 달 뒤에 환자가 사망했어요. 그래서 사망 정보가 업데이트되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른쪽과 같이 정보가 모두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과 같이 DB에 데스티티만 잘 업데이트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업데이트한 정보를 보낼 때마다 모든 정보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망 시간을 업데이트하고 싶은 거니까 사망 시각과 UID 값만 있는 딕트를 내려줍니다. 이 경우에 delete and create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정보가 다 삭제되고 마지막에 들어온 정보만 저장되므로 dest와 UID를 제외한 나머지 값들은 다 널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delete and create의 한계를 정리하자면 업데이트를 해야 할 오브젝트가 왔을 때 업데이티드 된 필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값들이 널로 덮어 씌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foreign key relationship 관계도 모두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또 delete and create에서는 delete를 하고 bulk create를 하는 것이 각각 개별 쿼리를 수행하는 개별 동작이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아토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delete를 하고 bulk create를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여러 오브젝트에 대해 없는 데이터는 insert하고 있는 데이터는 update, 줄여서 upsert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고 ORM으로는 bulk upsert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네, 장고 ORM이 없다고요? 잘 안 찾아보신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의 오브젝트에 대한 update or create는 있었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여러 오브젝트를 한 번에 update or create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벌크 업데이트는 있지만 저희는 업데이트할 필드를 선택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고 특정 필드를 모두 다른 값으로 세팅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제공된 벌크 업데이트는 굉장히 제한된 업데이트만 가능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제가 필요한 기능은 bulk upsert이고 이것은 MySQL에서는 onDuplicate key updat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ORM의 한계를 느끼고 결국 시도했던 마지막 방법은 로우 쿼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예시를 환자 정보 저장으로만 들었지만 실제 서비스에서는 환자 정보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입퇴실 정보, 복약 정보 등등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너럴한 함수인 execute upsert 펑션을 만들었고 이 함수는 결국 SQL상의 onDuplicate key update를 실행시켜줍니다. parse.py에서 execute upsert 호출과 실제로 이것이 SQL문과 어떻게 매핑이 되는지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들어간 모델 클래스로 테이블 네임을 가져오고 두 번째 인자의 딕셔너리 키 값으로 insert 해야 하는 필드들을 가져온 뒤 두 번째 인자의 value에 넣어준 람다 펑션으로 각 오브젝트에서 이 필드와 대응되는 값을 뽑아서 넣어주고 마지막 인자의 업데이트 키스로 업데이트할 필드를 선택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구현했던 함수들이 각각 얼마나 퍼포먼스 개선을 이뤄내는지를 프로파일링 툴인 실크를 이용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get or create를 하고 세이브를 했던 기존 구현으로 parse.py를 돌렸을 때 총 1838ms가 걸린다고 나오네요. overall time은 각 함수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테스트하기 위해 100개의 페이션트 오브젝트에 대해 라이브로 포스트 요청을 보내서 나온 결과입니다. 앞으로 나올 delete and create와 bulk upsert도 동일한 100개의 페이션트 오브젝트에 대해 포스트 요청을 보내서 결과를 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100개의 페이션트에 대해 300개 정도의 쿼리가 나왔으니 한 페이션트에 대해서 약 3개의 쿼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두 개는 get or create에 의해 불린 select 혹은 select insert 문이었고 마지막은 save에 의해서 불린 update 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delete and create을 프로파일링 해봤습니다. 쿼리가 300개에서 3개로 준 것을 볼 수 있었고 overall time은 7배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실행된 쿼리 수를 보면 세션이랑 유저 관련 쿼리 외에는 쿼리 하나로 모든 동작이 수행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샘플로 준 100개의 데이터 중 이미 존재했던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delete 문은 불리지 않았고 bulk create만 불렸었네요. 여기서 gather, create, then save와 delete and create을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다르길래 실행 시간이 더 빨라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의 나이브한 구현은 insert into 문을 환자 수만큼 실행합니다. 그에 비해 delete and create은 bulk create을 통해서 같은 쿼리를 한 번에 수행합니다. 따라서 I/O 시간이 단축되어 총 수행 시간이 짧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구현한 벌크 업설트에 대한 프로파일링입니다. 쿼리 수가 하나이고 오버롤 타임이 총 72ms만 걸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쿼리는 셀렉트 문으로 저희가 로우 쿼리로 구현한 on duplicate key 업데이트 문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실크에서 로우 쿼리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2016년에 오픈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쿼리가 잘 들어갔나만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른 프로파일링 툴인 DJDT를 이용해 보았습니다. DJDT로 봤을 때 Insert into on duplicate key update가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여정을 정리해보자면 기존 구현이 너무 느려서 처음에 벌크 크리에이트를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delete and create를 구현했으나 문제가 있었고 ORM으로 구현하려고 시도했으나 원하는 기능이 없어 로우 쿼리로 결국 쿼리를 최적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이브한 구현에 비해서 execute obsert는 25배 이상의 퍼포먼스 개선을 보였습니다. 환자의 수가 100명이 아니라 더 많아지면 퍼포먼스의 개선은 더욱더 되겠죠. 결론적으로 포린키 매핑이 지워진다거나 하는 기능상의 문제도 없고 속도도 최적화한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해주는 execute obsert라는 함수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DB 안의 데이터를 머신러닝 모델로 넣었을 때 시도했던 옵티마이제이션 방법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DB 안의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해서 ML 모델로 보내는 것과 결과값을 저장하는 것은 이 부분이고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이 저희 서비스에서는 환자 정보를 시간별로 검색해서 가져오고 받은 예측값을 빠르게 저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빠르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으로는 프리패칭과 인덱싱이 있고 받은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하는 방법으로는 배칭이 있습니다. 먼저 select related와 prefetch related는 하나의 쿼리셋을 가져올 때 related 오브젝트들까지 모두 불러와 줍니다. 따라서 앞서 장고 ORM의 주의점에 대해 말씀드렸던 lazy fetching에 의한 n+1 problem을 해결해 줍니다. select related는 SQL의 조인을 사용해서 쿼리 한 번만에 related 오브젝트를 패칭해 놓는 게 가능합니다. 대신 single valued relationship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prefetch related는 모든 릴레이션십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쿼리 2번이 필요합니다. 환자와 로케이션이 foreign key로 연관되어 있다고 할 때 prefetch related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쿼리로 환자 테이블을 셀렉트하고 두 번째 쿼리로 가져온 환자들과 연관이 있는 로케이션 테이블을 패칭합니다. 실제 저희 서비스에서 사용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저희는 get average observation을 통해서 환자의 데이터를 1시간 간격으로 averaging 한 다음 모델 서버에 값을 보냅니다. patient와 observation은 서로 related 오브젝트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시간 간격의 observations를 가져오기 위해 먼저 여기 위에 있는 patient.observations.filter로 해당 쿼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위에 해당 타임 레인지의 observations만을 prefetch 해두는 코드를 추가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추가한다면 전에 patient.observations로 가져왔던 코드는 삭제할 수 있어집니다. 대신 get average observation의 파라미터로 준 observation을 가져오기 위해 prefetch related 시 사용한 to attribute 이름, 즉 patient.observationsinrange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DB 접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는 인덱싱이 있습니다. 해당 컬럼에 인덱싱을 하면 해당 컬럼 값과 인덱스 간 매핑을 파일로 따로 저장해 두게 되는데요.
이후 해당 컬럼 밸류로 검색했을 때 해당 테이블의 레코드를 풀리 스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덱스 파일로 검색하여 검색 속도를 빠르게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일에 대해서 인덱싱을 해놓았고 이번 일에 2018년 7월 26일인 환자를 찾을 때 해당 테이블을 모두 스캔한다면 ON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덱싱 테이블로 찾기 때문에 O-log-N 시간 만에 해당 로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덱싱 테이블은 트리 형태로 값을 저장해 놓기 때문에 O-log-N이 걸립니다. 하지만 인덱싱을 성으로 걸고 성이 기민 환자를 찾을 때 해당하는 로우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스캔 속도가 크게 향상되지 않습니다. 여러 로우 중에서 다시 찾아야 할 테니까요. 정리하자면 인덱싱은 조인 등을 사용해 자주 검색되어지는 컬럼에 걸어주면 좋지만 데이터 모디피케이션이 많이 일어나는 컬럼에서는 변경이 일어날 때마다 인덱싱 테이블도 같이 변경해줘야 하므로 오히려 속도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인덱싱 해주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또 데이터가 많이 중복되는 컬럼에는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ML 모델에 보내주기 위해 패칭해야 하는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가장 최근 1일 내에 정보를 가져와서 에버리징 하는 시기니까요. 그래서 시간 기준으로 자주 검색되어지고 시간 데이터는 많이 중복되는 데이터도 아닙니다. 따라서 시간 필드에 인덱싱을 하기가 매우 적절합니다. 인덱싱은 실제 코드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덱스를 걸고 싶은 컬럼에 db 인덱스는 true 옵션을 주면 됩니다. 또 아까 데이터가 중복되는 컬럼에서는 인덱싱이 큰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컬럼을 한 번에 인덱싱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 성만으로 검색할 때는 큰 효용성이 없었던 인덱스 테이블이 이름과 함께 있으니 데이터의 중복성이 크게 떨어져 효용성이 높아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델 클래스 메타에 인덱스 투게더로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배칭은 ML 모델에서 보내주는 예측값을 저장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매분 100개 이상의 결과를 받는 경우에 요청이 100개 쌓였을 때 한 번에 저장해주는 방식입니다. 배칭의 장점으로는 개별적으로 하나씩 받아서 세이브할 때보다 한꺼번에 세이브를 할 수 있게 되어 I/O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어떤 방법으로 서비스의 잔고 쿼리를 옵티마이제이션을 시켰는지 보았습니다. 먼저 처음에 회사에서 개발 중인 잔고 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데이터 처리가 느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필요한 선수 지식을 위해 ORM 개념 설명과 쿼리 프로파일링 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후 실제 사례에서 쿼리 옵티마이제이션을 한 테크닉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첫 번째는 대용량의 업데이트 또는 생성해줘야 하는 데이터가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시간 기준으로 빠르게 릴레이티드 오브젝트를 패칭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결국 원하는 것을 해주는 ORM이 없어 로우 쿼리를 만들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prefetch related와 인덱싱을 이용해 성능을 개선시켰습니다. 추가적으로 받은 예측값을 빠르게 저장하기 위해 배칭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제가 발표한 부분은 제너럴한 부분보다는 특정 케이스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이 발표를 통해서 개발자분들이 비슷하게 고민하는 문제들의 저만의 해결 방안을 공유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잔고의 기능이 어떤 것인지 알고 더 유용하게 잔고를 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7개월의 인턴 기간 동안 제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게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셨던 AI트릭스 개발팀, 특히 저를 많이 도와주신 안재만 개발팀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재만 팀장님께서는 바로 전에 어드밴스드 파이썬 테스팅 테크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유익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관심 있으시다면 나중에 발표 들어가셔서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많이 발표를 하는데요. 다음 발표는 바로 다음 타임의 피크 앤 바이너리 시리얼라이저입니다. 분명히 재미있을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